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면 양 모르면 독 정재입니다. 이다명입니다. 네, 오늘은 알량모독 첫 번째 시간 장환 교수님과 이 시간 꾸며보도록 할 텐데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뭔가요? 예. 혹시 그 두 분께서 송금을 잘못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혹시 저도 대표님? 없는데 네. 보낼 때마다 엄청 신경 쓰여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네. 오늘 그 금융생활 백서에서는 그 돈을 그 잘못 보냈을 경우 우리가 그걸 이제 차고 송금이라고 하는데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을 잘못 보내면 그냥 은행에 가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네. 일단 퀴즈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 송금받은 은행이 반환 책임이 있다. OX입니다. 이거 맞추면 이거 상금 주는 거예요? 나는 일단 X. 난 이거 X. X 예, 말씀하셨고 예. 저는 그래도 은행에 반환 책임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래,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예. 정답이 뭐죠? 대표님 아쉬웠습니다. 좋아요. 나 예. 따라와야 돼. 맞네요. 책임은 없지만 네, 그 네. 은행 같은 경우 금융회사에 어떤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좀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송금인 잘못 보낸 사람이 네. 은행에 먼저 신고를 하고요. 그럼 이제 은행에서 송금은행에서 수취은행 상대방 은행에 또 다시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 은행이 이제 그 수취인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이 송금이 잘못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반환해달라라고 하면 그때 이제 자진해서 반환이 되면은 그때 뭐 깨끗하게 이제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진해서 반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잘못 보낸 통장에서 은행이 강제 인출해서 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그 송금을 보냈으면 그것은 상대 쪽에서 보내지 않는 이상은 자발적으로 보내지 않는 이상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반환 책임이 없다 이 말이구나. 네, 그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은행에서도 안 돌려준다고 하고 또 받은 사람도 그거를 안 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예금보험공사의 차고 송금 반환 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걸 이제 이용하실 수가 좀 있습니다. 예. 차고 송금 반환 제도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이제 그 송금인이 그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을 합니다. 내가 송금 잘못 보냈다라고 하면은 이제 예금보험공사에서 그러면은 상대 쪽에 대해서 일단 먼저 확인을 하겠죠. 네. 누구한테 얼마를 잘못 보냈다는 거를 확인을 하고 나서 상대 수취인한테 먼저 얘기를 합니다. 돈이 잘못 보냈으니까 그거를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은 상대 쪽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보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나고요. 깨끗이 끝나고 그렇지 않고 뭐 반환 거부한다거나 좀 지연을 송금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 그때는 이제 법적인 소송을 진행한다라고 볼 수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그 얘기 하시니까 혹시 혜경 씨 네. 돈을 갖고 튀어라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아직은 본 적이 없는 것 그거 같아요. 오래된 영화인데 아마 보면 생각할지는 모르는데 이 네네. 영화 내용이 뭐냐면 범죄 집단이 돈을 잘못 넣은 거야. 차고 송금을 한 거야. 엄청난 네. 돈을. 그래서 네네. 그 주인공들이 3명인가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 돈을 인출해가지고 도망가고 범죄 집단 막 쫓아오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마 이제 차고 송금 관련된 그거 네. 같네요. 지금이랑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무조건 그 차고 송금 관련해서 그것이 모든 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금액 면에서 좀 제한이 있습니다. 5만 원 이상 5천만 원까지만 이런 그 지원 제도가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좀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즉시 차고 송금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돈을 못 받았다는 거를 나중에 알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못 받는 건 아닌지 뭐 그런 기간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법적 규제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것도 하나의 그 제한 요건이라고 볼 수가 좀 있습니다. 차고 송금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1년치, 네. 1년까지만 이제 이런 그 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추가로 본다면은 이 차고 송금 그 지원 제도 이거를 활용하기 전에 송금인과 수취인 간에 서로 간에 뭐 법적인 소송 이런 것이 있으면 또한 이 제도를 좀 이용할 수 있을 수가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리 알고 소송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제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네요. 계속 소송해라 이 말인 거죠. 네. 근데 혹시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돈 보낸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럼 이런 것들이 뭐 자식한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뭐 예를 들면 그 상속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네. 상대방이 사망했을 경우는 네. 상당히 요 지원제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이런 반환 신청 지원제도 네. 이거를 이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은 거짓 잘못된 경우, 네네. 부정한 네. 방법 네네. 뭐 이런 걸로 네. 이제 반환 신청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차고 송금이 아닌데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송금을 보낸 경우죠. 네, 그런 네. 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입증이 됐다. 네, 이런 경우는 네, 또 지원제도 이용할 수가 좀 없습니다. 그럼 아마 이게 이제 분명히 어느 나라 사회든 중에 꼭 이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악용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네. 그렇죠. 이런 것도 다 미리 알고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럼 신청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신청 방법 어떻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금보험공사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네.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이제 온라인으로 네. 간편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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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하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직접 네. 방문하셔서 네. 이제 이런 제도 신청을 좀 이용하겠다는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니까 조금 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만약에 차고 송금을 받은 분이 연락을 끊어버리고 아니면 이러면서 끝까지 안 돌려주고 이러면은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5천만 원까지라고 하셨잖아요. 그 5천만 원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취인 받은 사람이 이제 반환을 이제 거절한다거나 아니면 또 연락 두절을 한다거나 네.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네. 요거를 이제 제기할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차고 송금 금액을 다시 이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은 5천만 원까지밖에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넘으면 본인이 그냥 바로 소송을 해야 되겠네요. 예, 이용할 맞습니다. 수 없죠? 예, 그런 예. 방법이 되겠죠. 참 사람들이 참 양심적인 사람만 있으면 좋은데 안 그런 사람이 있는 게 문제겠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못된 분들도 많고. 맞아요. 네. 많지는 않아. 많지는 않아. 우리 사회가 많지는 않은데 간혹 있어. 맞아요, 맞아요. 하여튼 뭐라고 해도 받으면 자진해서 돌려주는 게 하여튼 제일 좋은 방법인데 처음부터 송금하실 때부터 그렇지만 무엇보다는 천천히 자세하게 아주 그냥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좀 확인하시고 송금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우리가 뭐 빨리빨리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빨리빨리가 다 좋지 않다는 게 바로 그렇죠? 이럴 때 맞습니다.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네. 네. 이렇게 오늘은 생활금융대서 차고 송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교수님 다음에는 어떤 내용 알려주실 예정이세요? 다음에는 예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예금은 뭐 누구나가 다 통장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네. 때 통장 이용하는 방법, 아주 슬기롭게 이용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진짜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생활 상식, 알면 약, 모르면 독, 알약무독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진영 이다경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